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10년이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무심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말 습관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함께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가능성을 포기하는 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라요. 내가 낄 자리가 있을까요? 그냥 애들이나 잘 살면 됐지. 나는 이제 뒤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 삶은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포기의 문장들이 하나둘 삶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정숙 씨는 58세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25년을 버텼고 한 회사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죠. 하지만 퇴직 후 처음 맞이한 월요일 아침, 그녀는 눈앞이 막막했다고 했습니다. 커피포트를 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이내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이제 나는 뭐하지?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해봐야 뭐 하겠어.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8살 손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가 제일 재밌어? 그 말에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냥 적어보자. 자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10줄. 그녀는 매일 10줄씩 썼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먹은 반찬을, 나중에는 어릴 적 이야기를, 그리고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6개월이 지나고 그녀는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팔로워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글 보며 많이 울었어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2년 뒤 그녀는 도서관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첫 수필집을 제안했고 그녀는 기꺼이 원고를 넘겼습니다. 하버드대 뇌신경과학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은 뇌의 활성을 억제하고 우울증 발병률을 높인다. 특히 나는 할 수 없다. 이미 늦었다는 식의 말은 자신감뿐 아니라 두뇌 회복력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신도 혹시 이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말이 습관이 되는 순간 삶은 점점 정지된 화면이 됩니다. 당신이 진짜 잊고 있는 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늦은 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부터 바꿔보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에서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 하나의 문장으로 당신의 인생이 다시 걷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다 내 탓이야. 자기 비하의 말. 이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으면, 남편이 저렇게 된 것도, 애가 저렇게 자란 것도 다 내 탓이에요. 참 이상하죠. 일은 가족을 위해 했는데 돌아보면 나만 미운 사람이 돼 있네요. 아들도 남편도 다 자기들 말만 하고 그래도 결국은 내가 못한 거겠죠. 다 내 탓이지 뭐. 그렇게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말 아래 스스로를 꾸짖고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진호 씨는 60세였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말수가 줄어들고 밤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호 씨는 그 모든 이유를 자기 탓이라 여겼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일만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했나? 결혼을 후회하게 만든 게 나였을지도 몰라. 그는 죄책감에 눌려 무슨 말을 꺼내기도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무기력해질수록 진호 씨는 점점 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내에게 또 다른 오해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고통을 보지 못한 채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미국 임상심리협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도한 자기비난 증후군이라 정의합니다. 책임감을 뛰어넘어 모든 문제를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습관은 자존감뿐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도 파괴한다고 경고하죠.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진 않나요? 가족의 아픔, 자녀의 방향, 배우자의 말투까지 다 내 탓이야라고 여기며 스스로를 벌주고 있진 않나요? 책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경계도 있어야 합니다. 정미 씨는 55세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 몫만 지겠다. 아들은 취업에 실패했고 남편은 말이 없었고 그녀는 매일 내가 뭘 잘못했지 만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본 한 문장. 타인의 감정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정미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 안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처음엔 냉정하고 차가워 보였지만 놀랍게도 가족들은 오히려 정미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스스로 중심을 세운 그녀에게 가족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책임감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자기 존중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당신을 괴롭히는 말을 멈추세요. 다 내 탓이야 대신 내 몫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선을 그을 때 관계도 감정도 당신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감정까지 짊어지고 있나요? 그 무게, 당신 것 맞나요? 세 번째, 원래 그런 거야. 변화를 멈추는 말. 원래 그런 거야. 이 말은 어쩌면 가장 자주 쓰이지만 가장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무뚝뚝한 건 원래 그래. 딸아이가 말이 없는 건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예민한 것도 나이 들어서 그래. 원래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 이 말은 상황을 이해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속뜻은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포기하는 자기 최면. 그게 바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입니다. 순자 씨는 25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동네, 같은 나이. 하지만 몇 년 전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공백이 일상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원래 사람 관계는 멀어지기도 하는 거지. 내가 뭘 또 먼저 연락해?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어느 날 딸의 결혼식 날 빈자리에 허전하게 앉아있는 자신을 보고 불현듯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이 그날의 오해보다 훨씬 컸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순자 씨는 용기 내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냈지? 내 생각이 났어. 놀랍게도 몇 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그 말 기다렸어. 그 한 문장으로 묻어뒀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심리학자 데니얼 코엔 박사는 말합니다. 원래라는 말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경험을 차단한다. 특히 50대 이후엔 기대를 포기하는 가장 흔한 표현이 바로 원래 그런 거야라고 설명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로 누군가와의 거리를 합리화하고 있진 않나요? 배우자가 변하지 않는 것도, 자녀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것도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기에 조금 지치고 무서워진 건 아닐까요? 준호 씨는 은퇴 후 매일 같은 옷, 같은 식당, 같은 대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이라도 가볼까? 그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됐어. 나 원래 집이 제일 편해. 하지만 그 말 속엔 낯선 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그러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는 말했지만 준호 씨는 혼잣말했습니다. 운동이 나랑 안 맞아.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며칠 뒤 손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공원 가자. 걸으면서 공룡 얘기해줘. 그 말에 준호 씨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20분,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걸으며 손자와 수다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원래 이런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더라고.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시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원래라는 단어로 멈춰버린 시간에 지금 다시 말을 걸어보세요. 원래 그런 거야 대신 다르게 해볼 순 없을까? 이 한 문장이 잊었던 가능성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는 성장이 멈춘 자리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네 번째,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후회에 묶인 말. 인생을 돌아볼수록 머릿속에 남는 건 했던 일보다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우고 싶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엄마에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그날 그냥 한 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시간은 앞으로 흐르는데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반복되는 후회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명수 씨는 어머니의 임종을 직접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고 늘 의젓하려 했었지만 사실 속마음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감정이 폭발하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왜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사셨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명수 씨는 그 말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말걸. 그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자리에서 자꾸만 반복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칼보다 빠릅니다. 더 깊이 찌르고 더 오래 남습니다.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아닌 이해로만 회복된다. 그리고 그 이해는 때때로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지워지지 않는 그 한마디에 스스로를 묻고 있진 않나요? 그날의 그 말, 지금도 마음 안에서 울리고 있지 않나요? 미라 씨는 5년 전 사춘기 딸과 심하게 싸웠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너 같은 아이 낳을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딸은 방에 문을 걸고 나오지 않았고 몇 년 동안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된 것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나 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미라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의 내 말 정말 미안했어.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단다. 그 말 한마디에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서로를 아는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후회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 말이 아직도 떠오른다면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그 말 오래전부터 후회하고 있어. 진심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말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로운 말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 새로운 말이 과거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그 말, 후회로 묻지 말고 말로 꺼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있는 오늘에 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다 지나갈 거야. 회피의 말. 다 지나갈 거야.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를 외면하고 싶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예민한데 다 지나가겠지 뭐. 딸아이가 말을 안 해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몸이 좀 피곤한 것도 그냥 잠깐 그런 거겠지.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습니다. 덮은 감정은 더 깊은 상처로 남고 피한 문제는 더 큰 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미정 씨는 결혼 30년 차였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밥 먹었어? 다녀왔어? 정도.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원래 그렇지 뭐. 다 지나갈 거야. 애들 크고 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애들이 자라고 떠난 집에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만 더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는 병원 진료를 받던 중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말하지 않고 버텼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외로워.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남편은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당신이 늘 괜찮은 줄 알았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주말마다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툰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진짜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6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우울, 분노, 무기력 등의 심리 증상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이런 감정이 신체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다 지나갈 거야.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말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잖아. 그 말은 마음을 지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닫는 말입니다. 은희 씨는 폐경 이후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불면 짜증 이유 없는 눈물.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만 이러겠어?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 마음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곳이 없었어요. 같은 나이의 여성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은희 씨는 다시 살아가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그 문제를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것. 나는 괜찮지 않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이 상황이 너무 버겁다. 그 한마디가 회피를 멈추고 진짜 나를 마주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다 지나갈 거야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묻어둔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오래 남고 상처보다 깊이 박힙니다. 50대 이후 우리는 말로 관계를 지키고 말로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내 탓이야. 원래 그런 거야.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다 지나갈 거야.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군가의 말보다 내가 매일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에서 해보면 어때? 다 내 잘못이야. 에서 내 감정도 소중해.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말이 달라지면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놀랍도록 따뜻한 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응원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요. 지금 이대로도 나는 괜찮아. 혹시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에게 이 말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바꿔야 할 건 단 한 문장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